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평택 오송 보폭선 고속열차는 2024년까지 3조 904억 원이 투입되는 미래철도 소유를 감당하기 위한 국책 사업입니다. 천안아산 정차역과 관련하여 충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정차의 당위성과 정당성의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중한 도정 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 개통한 우리 도의 천안 아산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수서발 고속열차는 물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합류 정차할 중요한 철도 관문역과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으로 선도해 나갈 전국 철도망의 핵심 거점이라는 것을 어제 평택 오송 폭폭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건의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4년까지 3조 904억 원이 투입되는 평택 오송 45.7km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는 충남 도민은 물론 천안아산 시민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습니다. 무정차 통과는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평택 오송간 보폭선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가운데 천안아산 패싱, 충남도 패싱이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평택 오송 보폭선 고속철도 관련한 대전 MBC 뉴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평택 오송 보폭선 사업이 지난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확정되면서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로가 천안 아산을 지나면서도 역을 따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충남 소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 오송 보폭선 사업은 KTX와 SRT 합류로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평택에서 오송 구간에 지하로 45.7km 추가 선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돼 올 하반기 기본계획을 세워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지하선로가 천안 아산을 지나면서도 천안 아산역 설치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천안 아산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열차를 지하선로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충남도는 천안 아산역의 미래 수요를 반영해 역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라든가 SRT가 어떤 접합점이기도 하고 경부선, 호남선 여러 가지가 다 정차하는 여기 천안 아산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천안 아산 정차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정차역 없이 전 구간을 지하화했을 때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3조 904억 원, 역을 추가 설치하면 3천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네, 자료 화면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뒷부분에는 정치력의 시험대라는 그런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핫 이슈임에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 떡이 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지켜만 볼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정차한다는 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 충남 도민의 한 사람 입장, 또 도지사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과 소외자의 지역 균형 편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천안 아산의 미래 소유와 접근성, 이용객의 편익 등 합리적 예측을 통해 천안 아산 정차역 설치가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 드립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지사님, 그 평택 오송간 천안아산 정책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사실 그 예타 면제 사업에서 이제 발표될 때까지는 그분에서 보고를 못 받았죠. 중앙정부로부터.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는 날 우리가 정차역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걸 알았고 이제 그 뒤에 강하게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하여튼 그 사전에 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2018년 7월 2일 충남도에 오시면서 지금까지 상당 기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전 보고는 못 받았지만 그런 그 무정차 내가 이제 사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것은 결정하고 아니 지사님 맞는데 2016년 2월부터 이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이 2018년 7월 1일 도지사 직무를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중앙정부한테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지. 예, 우리 그 실권장이라든가 이런 사전 보고는 받았고 그런 우려가 그게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언제냐고 묻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1월 정도 내지 그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논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민자 사업을 해다가 나중에는 이 국토부와 하기로 했는데 예타 면제라는 건 그 당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요. 다만 천안 아산역을 정체했을 때는 예타를 받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 천안 아산역 무정차로 간다는 동향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장관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관계자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예, 지사님, 2016년도 민자, 그 다음에 2017년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죠. 그 기간 동안 국책사업에 3조 90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 지사님이 11월에 보고를 받으셨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 그런 우려는 뭐 지역국회의원이라든가 통해서 좀 알았고요. 우리 그 시국장한테도 그런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부한테 어떤 무정차 한다든가 그런 걸 보고 못 했다는 거고 실제로 그런 동향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이 중앙정부에도 얘기를 했죠. 중앙정부의 그 이야기를 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글쎄 그걸 정확하게 시점을 뭐 이렇게 날짜를 알지 못하겠지만 대략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11월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2월이죠. 11월, 11월이 넘고, 예, 그때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11월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사업에 후보군 신청을 받았고 다른 후보군과 달리 국토부가 예타 면제를 직접 신청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그동안 쭉 진행되었던 국책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실국장 실무진에서 이 문제를 충남 도민에게 거론하지 않고 충남 천안아산 시민에게 이 문제의 어떤 타당성과 당위성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일찍 대비하지 않은 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 지사님께서 청와대를 달려가고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는 다급한 실정 또 시민들에게 소명을 받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 6월까지 이 사업이 어떤 확정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먼저 상반기에 사업 적정성 그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와 착수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화면에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서명 작업도 하고 했는데요. 물론 저 지역 역에는 천안아산 시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천안아산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서명받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느긋한 행정, 늑장 대응에 대한 충남도민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제 말이 맞다면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도민께서 아니면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은 우리가 충남도가 잘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타면허 사업이 이 평택과 오송의 그 지하 구간화는 우리 그 지방정부가 신청하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병목 구간을 해결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이고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예타면허 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왕왕 있었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 결단이죠. 균형발전사업에서 국가적 결단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그런 그 국책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민에게 또 우리 의원들에게 알리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평택 오송 복복선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정말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청와대를 가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현실화됐을 때에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에 또 한 가지 문제점, 안전성이라는 것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뭐 100%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정차역을 통해서 사고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우리 그 국토부에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철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먼저 그 100% 우리 전문가가 연구 용역한 결과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이게 한 45.7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하 구간이 굉장히 길은 거예요. 이제 길었을 때 만약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영불 해협이 한 50km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뭐 화재라든가 해서 중단되는 사태도 좀 있다 말씀드리고, 일본에서도 사실 지하 터널이 긴 구간에서 사고 나서 끔찍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청남도에서도 일단 우리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논리적 근거를 과학적으로 마련하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말씀드려도 하여튼 지하구간이 한 45km 넘는 시점에서 정차역이 없다면 안전성 문제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사님께서도 일본과 영국, 프랑스 유로 터널 화재 사고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열차에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5.7km의 긴 구간에서 사고가 있을 때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히 고려가 돼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2017년 KTX와 SRT 충청권 역사별 여객 수송 실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아산역이 이용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죠? 네, 천안-아산역이 대전역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요. 천안-아산역 주변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2000년도에 59만 명에서 현재 95만 명, 2030년도에는 150만 명, 2040년도에는 1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 오송간 복북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가 우리 도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미 천안-아산역이 한 100만 정도 가깝게 되고 여러 가지 택지 가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확대 여러 점일 때는 인구 증가가 분명히 예상되는 것이
천안 아산 쪽이고 이 충청 남도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정차역에 있을 때 어떤 경제적 효율성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점에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질문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예타 면자 사업이라는 것은 이 BC 분석을 통하지 않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3조 900억 정도의 그 사업인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아마도 이게 천안 아산역 정차를 만들면 한 3,500억, 4,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3조 9천억 정도가 경제적 논리가 아닌 이 균형 발전이라는 큰 차원에서의 논리로 결정된 것이라면 이런 천안 아산역이 100만이고 충남이 220만 충남 도민이 있는데 이것을 정차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체제에 배치가 된다. 그 말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예, 경제적 파급효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천안 아산역은 정차를 하고 있죠. 정차인데 실제로 전체 그 통과하는 그 KTX라든가 SRT에 보면 한 50% 정도가 정차됩니다. 지금은 정차하지 않고 50% 정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논리는 한 50%를 뭐 60%, 70%, 80% 했을 때 이런 그 지하 구간화가 되는 거에 무정차 문제가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인데 여긴 아무래도 이런 정차를 한다는 것은 단 한 편이라도 더 정차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충남을 방문할 수 있고 충남에서 더 이용할 수 있다면서 충분히 경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TX 천안 아산역 주변으로 한 인구 증가 또 국책 사업 등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수치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전문가들의 말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천안 아산역 무정차 통과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천안 아산역 정차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도지사를 떠나서 충남 도민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고요. 또 충남도에서 더욱더 받을 수 없는 결정이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충남도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장 구수님이라든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 논리, 예타 면제사의 논리를 우리가 적극 주장해서 반드시 정차할 수 있도록 좀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이 정차역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되는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3월 5일 청와대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천안 아산역 정차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야 뭐 11분이 전부 다 같은 의견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시장 군수님과 우리 지방정부회의 때도 역시 청와대 입장부터 동일한 의견인데 청와대 입장은 물론 이제 국토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이라든가 경제수석, 사회수석 전부 다 만나서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그 발행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 비서실장은 보고 받은 걸 근거로 해서 말씀 주셨겠지만 두 가지 논리로 이 무정차에 대해서 그 설명을 저한테 줬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뭐 한 가지 첫 번째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 아산 정차율이 현재 한 5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 이게 60%, 70%, 80% 됐을 때는 이 천안 아산역의 이용 고객이라든가 충남도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수요에 비춰서 볼 때 한 4천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천안 아산 정차역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게 그 두 번째 논리고요. 또 한 가지 그 세 번째 논리라면 정차하는 게
이 충남 도민에게 그 충청남도에 어떤 커다란 경제 효과를 미치겠느냐 이런 그 세 가지 논리를 들어서 일단은 부정적으로 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정무수석이라도 다른 분들은 또 그건 좀 약간 완화된 입장에서 충남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알리겠습니다. 예, 지사님의 말씀으로는 청와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해가 되면서 상당히 더 이 자리에 선 것이 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갖고 있는 정치적인 내공 그동안 옆에서 잘 지켜보았습니다. 단식과 삭발 등 여러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이번 평택 오송간 복곡선 전철 정차역과 관련해서도 지사님의 정치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점에도 한 말씀만 더 추가로 올리면요. 일단 저희 충남도에서는 충남연구원부터 해서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논리 개발과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그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타 면제 사업은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또 거기에 어떤 정치적 논리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 논리죠.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 논리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예타 면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혹여 정체율이 50%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 충남 도민이 정서 또 국가 균형 발전의 시각 차원에서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우리 그 충남도와 도의회, 우리 도교위청, 충남도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가서 아마 그런 의견을 좀 드러내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좀 건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함께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타 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국토부에서 인지를 해서 꼭 천안아산역 정차역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타 면제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 또 취지를 국토부에서 잘 인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균형 발전, 충남의 미래성장과 철도산업의 발전, 도민의 바람과 기대를 평택 오송간 복곡선 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담아서 천안아산역 정차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